다이어트를 꼭 할 필요가 없다. 절대 할 필요가 없다.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말아라. 여러분 안녕, 진이에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자신의 삶에 녹아들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들을 적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포만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양. 라는 생각이 지금 카메라를 켰어요. 저는 진짜 많은 다이어트 유튜버 그리고 뭐 헬스, 건강 관련 유튜버가 있지만 제 삶을 보시면은 저 정말 잘 먹잖아요. 여러 가지로 다 잘 먹고 운동도 그냥 즐기면서 하는 정도로 하고 좀 그런 편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꼭 할 필요가 없다. 절대 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 옆에 여기 지금 방청객 2명이 있거든요. 자, 네.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는 운동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다이어트를 안 했어요. 하지만 요즘에 자꾸 자신의 변하는 몸을 보면서 살 빼야겠다, 살 빼야겠다. 약간 입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기 한 분이 계시고요. 또 여기 한 분은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네. 운동은 하고 싶을 때 하고. 그래도 약간 저희 집안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관한 그렇게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이어트를 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대단해 그냥. 그리고 되게 많이 좀 심하게 하죠. 그러니까 심하게 한다는 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일단은 내 친구가 머리가 많이 빠졌지. 이제 제 동생이 항공 쪽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정말 날씬하고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잘 가꾸고? 원래 못해 마른 애들도 많고 그냥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치.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 친구들이 많지. 근데 그런 친구들이 계속해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나요? 아니지, 진짜 끈기 있는 애는 정말 유지하는 애도 봤는데 걔도 어쩔 수 없이 의학에 힘을 좀 빌렸고 그런 애들은 하다가 안 하다가 계속. 자, 이 책의 챕터 1이 바로 제가 하고 싶은,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말아라. 다이어트 유튜버가 다이어트를 하지 말래. 말이 돼요? 내가 심지어 100kg에서 50kg를 뺐는데 솔직히 약간 패러독스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을 빼보고 그리고 건강을 챙기게 되면서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면서 결론은 다이어트를 절대 하지 말아야지 내가 행복해지고 결국엔 이 몸을 가질 수 있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제가 이제 그 기전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다이어트를 근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왜 우리는 실패와 절망감에 계속 마주할까요? 왜 그러는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그거를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의지가 박약해서 저 사람은 될 사람, 나는 안 될 사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고 나는 계속 실패해야 해. 다이어트지 못해 먹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다이어트 때문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끼치는 안 좋은 영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를 여기서는 다이어트 역풍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다이어트가 계속됨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가는, 삶에 가지고 가는 부작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하나씩 유형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반응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건 돈 주고 못 받는 강의예요. 알겠어요? 네. 어머. 그만하래. 뚜리야 그만하래. 뚜리야. 이거. 자, 이제 다이어트를 계속하는 사람들은 음식 자체를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음식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자신에 대한 그 신뢰도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내 탓을 하지 않아.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세상 탓이지. 맛있는 거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 탓이야? 먹방 찍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먹게 되는 거잖아. 나 먹기 싫어. 어제도 떡볶이 먹을 뻔했어. 쓰리 보다가. 이게 바로 미디어 약발이야. 이제 이거는 사바사. 진짜 사바사. 아무래도 안 되겠다. 야, 룰루 언니 불러. 얘 별로 내 말에 맞아. 아야 나야 이런 걸 본다. 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나는 과체중이기 때문에 먹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나요? 막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지금 네 다리를 봐라. 있어.
근데 내가 야, 하체 비만이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나 지금 살 너무 많이 쪘어. 이 상태에서 나 지금 먹을 자격 없다. 나 오늘 저녁 굶어야 돼.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완전 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음식을 먹을 자격이 진짜 없는 거야? 내 몸의 모양에 따라서 음식을 먹을 자격이 사라진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지. 그 말을 하는 그 기전에는 그런 베이스가 깔리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그래, 점점 이제 내 강의에 빠져들고 있어. 자, 세 번째로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단기간 경주로 여기게 돼요. 그럼 자기 자신을 약간 경주마처럼 여기면서 앞만 보고 달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솔직히 다이어트를 단기간 경주로 하려고 해서 효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빡세게. 빡세게 해야죠. 얘 봐. 막 갑자기 안 하던 운동을 너무 많이 그치. 한다거나 맞아. 그러면 결국에는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내가 한 20살 때 시작했을 때는 다이어트 기간은 그래도 그나마 3달로 했어. 근데 21살, 22살 되면서 점점 이거 3달 해도 어차피 실패할 텐데 라는 기전이 깔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이어트 기간이 점점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신 적 있죠. 네 번째, 다이어트 시작 전에 최후의 만찬을 즐긴다. 자,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물어봤던 치팅데이? 오늘까지는 진짜 내가 성인병 돼지 파티를 열겠다 하면서 여기 있는 음식들 다 싹 모아. 여기 모아. 계속 먹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최후의 만찬을 즐기려고 해요. 내가 원래는 이 정도만 먹어도 만족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최후의 만찬을 계속해서 즐기잖아? 내가 먹는 양이 늘어날까 안 늘어나? 늘어나지. 그치. 완전 늘어나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그리고 5번째, 자기 자신을 사회적 고립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공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자, 우리가 모임이나 이런 데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자, 모임이나 사람들을 만나는 공간에 가면은 우선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해요? 먹을 게 있어. 그치? 술. 저는 술은 안 즐기는데 술자리는 즐겨요. 나. 근데 솔직히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서 되게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즐거워지고 또 그렇잖아. 이제 그 상황에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겐 너무나 스트레스인 거야. 왜냐면 음식이라는 건 나에게는 이제 통제 불가능한 존재가 된 거야. 음식에 관해서는 자기 자신을 못 믿는다. 아무튼 이렇게 본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대상 그런 것들을 내 눈앞에 본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그거는 모임이기 때문에 가야 되잖아. 나는 내 자신을 알아. 나는 모임 가면 분명히 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모임 가기 전까지 절식을 해요. 솔직히 그때까지 참을 수 있다고 치자. 그 이후에 눈앞에 음식이 있어.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대상이 눈앞에 있어. 할 수 있을 것 같아? 허기짐은 허기진 대로 늘어나죠. 자제력이나 통제력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냥 사람은 본능적으로 정줄을 놓고 음식을 막 먹게 된다. 폭식과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커질 거 아니야, 솔직히. 왜냐면 내가 지금 6시까지 참았어. 모임 가려고. 그래서 거기서 안 먹으려고 해서 먹어도 조금만 먹겠지 했어. 겁나 먹었어. 너무 맛있었어. 너무 맛있었어. 즐거웠어. 그러면 그 마음 때문에 나 진짜 왜 그랬지? 그리고 본인에 대한 실망감. 그냥 모임을 가지 말아야겠다. 그 대상을 아예 피해버리는 거지. 모임을 가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사회적으로 자기 자신을 고립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 많잖아. 다이어트를 하면 너무 외로워져요 라는 이유가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자, 근데 우리가 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정말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언니,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 빨리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살 여기 이렇게 빨리 뺄 수 있어요? 2주 안에 5kg 빼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 말의 의미는 나는 살을 빨리 빼고 싶다. 그치.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살 빼는 방법을 모르는 게 절대 아니거든. 운동 열심히 하고 건강한 음식 계속 먹고 그냥 안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살 빠지는 거야. 그걸 알고 있지만 나는 노력은 조금 하고 싶고 최대한 지름길로 가고 싶다 이건 거지. 근데 나는 그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살 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원푸드 다이어트, 절식하는 거, 뭐 물 디톡스 이런 것도 있더라고 요즘에. 그런 거를 하면서 내 상태를 솔직히 굶겨요. 난 내가 음식을 절제해 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굶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요만큼 먹어, 요만큼 하루 종일. 그래. 근데 이제 현재의 몸 상태를 몸은 어떻게 생각하냐? 나 지금 기아 상태다. 외부의 환경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가지고 아무래도 내가 나를 생존시키기 위해서는 생존 모드를 온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해도 칼로리를 덜 태우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안 되지. 내 칼로리 이렇게 가지고 있고 싶어 해. 가지고 있고 싶어 했지. 그러면 어떻게 됐어? 결국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지는 거야.
봐봐. 좀 깨달으시는 분 점점 생기죠. 어.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음식에 대한 갈망, 욕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줄어드는 거야? 아니, 줄어들지도 않아. 단지 쌓일 뿐이야. 욕구나 욕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 잠시 있거나 사라졌다고 착각하는 거야. 하지만 사실상 그게 쌓여서 더 크게 불어나는 거지. 약간 눈덩이처럼. 그러니까 제 말은 음식에 대한 욕구나 갈망이 생기면 그때그때 적당히 풀어줘야 된다. 그게 오히려 약간 지금 구멍이 요만큼 뚫려 있어. 그 구멍을 지금 채워주는 게 더 낫다는 거지. 빵꾸난 양말을 신고 계속 돌아다녀봐. 덮어줘. 그러면은 야 찢어져. 못 써. 근데 그때 지금 봐가지고 조금 꼬매줬어. 그럼 계속 쓸 수 있잖아.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하냐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끝났어. 내가 몸무게 5kg 빼기로 했어요 일주일에. 근데 뺐어요. 그러면 이제 뭐 하죠? 야 팡이 지켜. 해 안 해? 그날에 이런 짓 해본 적 있어 없어? 이게 어떤 거나 이게 연결이 되면요 바디 프로필 찍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 바디 프로필 찍으시고 그리고 맞아. 호흡식증, 과식증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그걸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프로필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정말 잘 아는 게 저도 정말 많이 찍어봤잖아요. 그걸 하면서 내가 원래 안 하던 행동들을 다 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내 몸, 라이프 스타일 모든 걸 다 통제하기 시작하잖아. 근데 여기에서 스트레스까지 더 가미가 돼요. 내가 여기서 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 이 몸을 만들기 위해서 그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제대로 된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만 보고 달렸어요. 우리 수능 봐봐. 우리가 수능 볼 때 어떻게 했어? 공부만 했잖아. 난 그때처럼 지금 돌아가서 공부하라고 못해. 안 해봐서 모르겠어. 저 수능 안 봤거든요. 진짜 얘는 나랑 안 맞아. 아무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눈앞에 있는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나에게 보상을 해줘야 돼. 이 보상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나에 대한 실망감. 나 이거밖에 안 됐어? 나 이렇게 해서 개고생해서 이렇게 뺐는데 자신이 본인이 했던 그 행동들 있죠. 내가 바디 프로필 끝냈으니까 많이 먹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막 많이 시켜서 많이 먹었던 그런 행동들 자체를 후회하고 죄책감을 느껴요. 근데 사실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기아 상태로 만들었어. 그러면은 당연히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잘못으로 다 돌려버린다는 거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렇게 반복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떤 위험에 더 빠질 수 있느냐. 신경성 거식증. 나 지금 이거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안 먹어. 안 먹어 버릇하잖아요? 1kg가 빠졌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이뤄낸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안 먹게 돼. 계속. 저도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거식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 거식증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거식증은 항상 제가 생각했을 때 과식이나 폭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거식, 폭식, 거식, 폭식 이렇게 이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겪었던 바로도 그래요. 결국에는 섭식장애로 이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다이어트에 대한 생각이 어때? 내 몸을 날씬하게 만들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걸 하는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 사람들이 다. 난 좋은 의도로 시작했어. 근데 결론이 부작용들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쵸? 뭔가 이상하죠? 자,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는 거예요. 다이어트 역설. 다이어트를 왜 사람들이 하려고 할까?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해? 예쁜 옷 입으려고. 그래, 그런 거. 그거는 그러면 외적인 거지. 외적인 거, 미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내 몸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면서 본인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데 예뻐지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요즘 좀 하기 시작했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걸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라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거 옳지 않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근데 그런 거를 요즘에 많이 트렌드에서 느끼지 않아요? 왜냐면 다이어트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가치관을 전달하는 사람들도 날씬해지기 위해서 운동하세요, 날씬해지기 위해서 뭐 다이어트 하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보다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세요 라는 말들을 요즘에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우선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거 신경 쓰지 말자 라고 하지만 제가 다이어트 그러면 왜 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100이면 100 이렇게 얘기해요. 예쁜 옷 입고 이뻐져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자신감도 생길 것 같고 자존감도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신대요. 근데 미디어는 이제 외모지상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도 이 미디어는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을 해요. 날씬한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막 미에로 하이바 같은 거 막 그런 몸 좀 살이 빠진다는 것들을 광고하면은 어때요?
사고 싶어져. 그리고 사실 요즘에는 좀 많이 달라져서 속옷 모델도 다양한 사이즈의 분들이 룩 입고 그거를 광고하시는 거를 조금씩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디어는 우리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날씬해야지. 날씬해야지 이쁜 거야. 이렇게 압박을 해요. 알게 모르게. 그쵸? 심지어 우리가 외모지상주의는 안 좋은 거다 라고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 건강한 몸을 갖고 싶으니까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봐봐요, 우리는 정말 건강한 몸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할까요?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는 외모지상주의 노노 그건 아주 시대착오적인 사상이지 라는 말을 하면서 거기에 건강으로 그걸 맞추려고 해요. 다이어트의 필요성 있어요. 왜요? 건강을 사셔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다이어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강한 식단 이런 거를 올바른 규범으로 생각하게 만들어, 미디어는. 그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 건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박수를 쳐요. 막 채소 찾아 먹고 샐러드 찾아 먹고 이런 사람들 대단해. 근데 패스트푸드 먹는 사람들은 루저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의도는 사실 건강을 위한다고는 하나, 그러면 정말 우리는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걸까? 라는 걸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현재 트렌드는 그러면 날씬한 외모 추구해요. 근데 요즘에 또 다른 이면에서 미디어는 끊임없이 그걸 압박하면서도 외모 때문에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외모 말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도 다이어트 하셔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중에 집착하는 세대가 등장해요. 웨이트 워처이라고 해가지고 웨이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는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체중에 집착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 건강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라는 생각을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섭식장애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내 의도가 좋았어. 내 의도가 좋았으나 결론은 그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인 거야. 즉 어떠한 의도, 목적으로라든 날씬한 몸에 대한 그 사회적인 압박, 그리고 다이어트는 올바른 것이라는 생각,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는 건강을 잃고 역효과만 얻는 거죠. 부작용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상황을 직시를 해야 된다. 첫 번째, 이건 팩트 체크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동에서 그 아동 비만 인구, 비만 인구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아요. 지금이?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비만 인구가 제일 높은 상황이야. 보조제도 정말 많아요. 보조제도 진짜 많잖아요. 보조제 생기는 것도 엄청나게 늘어나요. 근데 섭식장애 더 생겨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당신이 건강을 찾겠다고 찾는 그 보조제들은 결국에는 당신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억측인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식품에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무지방 식품, 그리고 뭐 저칼로리, 저당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개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성인은 3분의 2가 과체중이에요.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야. 나 과체중이라고. 미안해, 과체중. 그리고 이제 지방 흡입수로 제거된 지방이 1982년부터 1992년까지 1200톤이래요. 근데도 그 지방은 1년 후에 다시 다른 부위로 돌아온다고 해요. 결국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뭐가 발전한들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가질 수 없다. 즉 유효가 없다는 거야. 강의를 오래 하니까 목이 저기 뒤에 학생 자는데요?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음식이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다이어트 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이 건강한 식단을 하지 말아라, 이게 아니에요. 직관적 식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제 몸에 헉 해서 들어오셨을지라도 저는 다이어트를 하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속으실 거예요.